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중국이 약 4년 만에 한국 게임 판호를 내주면서 국내 신작 게임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넷마블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청자님 현재 고점 매수를 하셔서 현재 손실 중이십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우리 MC님께서 자세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상담해 드렸던 거 기억납니다. 근데 제가 60일선이 꺾였기 때문에 최소한 2달 반 내지 3달 걸려야 된다 했죠. 근데 여기서 올라가서 돌려 세울 수도 있고 흔들어서 돌려 세울 수도 있다 했는데 약간 흔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죠. 12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지켜보셔도 된다. 대신 반등을 하면 한 14만 원 정도면 일단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넷마블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네, 한진입니다. 한진 5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한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한지는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당분간은 기간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해서 앞으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 조정을 받으면 한 여기 46,000원대에서 안본 안착을 하고 반등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고점 매물대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뭐 55,000원이나 6만 원 정도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여주시기로 하고 대신 여기서 45,000원을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기다리시면 그래도 슈팅 한번 나오면 그때 한번 비중을 줄여주시는 전략이 좋을 듯 해요. 네, 한지는 55,000원에서 6만 원까지 반등할 시에는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북미권의 신차 출시 지연으로 제네시스 SUV 신차 효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현재 손실 중이신데 현대차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현대차는 앞으로 움직임이 좀 좋아질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차 출시 효과 때문에 실적이 개선이 되고 앞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약간 좀 주춤하긴 하지만 그럴 때 오히려 뭐 여러 가지 그 첨단 보조 장치들이 있죠. 예,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성장 사이클이 좀 재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 문제는 한번 상승했다 이제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상승하려면 일단 다음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삼성전자나 이 대형주들이 쉬어가는 고래에서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한 다음 주 이후에는 변곡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1선을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강하게 올라가면 그때는 좀 편안하게 보셔도 돼요. 제가 이때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는 현대차가 삼성의 대체제로 한번 시장을 핸들링해야 된다. 근데 한 목요일 날 그때 좀 장대 항목 뽑아 올렸죠. 근데 그 이후에 너무 횡보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너무 횡보가 나와버리면 매물이 쌓이면서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이후에는 반드시 좀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기만 하면 좀 편하게 보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안 올라가면 한 18만 원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으니까 20%면 한 절반 정도는 줄였다가 이런 좀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될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좋을 듯 합니다. 네, 현대차에 대한 대응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이죠. LG화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81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8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대폭 성장하면서 내년에는 LG화학의 배터리가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아주 우세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LG화학? 바이든 시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3차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 기대감이 있는데 기존에 뭐 삼성, SDI, 그다음 LG화학 이 두 톤만 움직였다고 두 톤만 움직였는데 이 종목들이 다음 주에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나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슈팅이 안 나오면 지금 81만 2천 원이니까 현재 매수가 언저리라고요. 그럼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뭐 좀 줄여가지고 오히려 저점에서 보는 게 좋아요. 다 정리를 해보면 올라가면 좀 편안하게 보셔도 돼요. 대신
이 종목이 조금만 한 80만 원대 아래로 빠지게 되면 비중을 줄였다가 그 비중 줄인 것을 뭐 이쪽 뭐 70만 원대나 요런 때 저점 매수로 감행한 게죠. 만약에 여기서 안 움직이면 한 2주에서 3주는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문자 상담 만나봤습니다. 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어떨까요? 좀 답답하고 불안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길을 잃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송관중 대표님과 인기 많은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문의해 주셨나요? 고롱인더. 코오롱인데요. 매수가가 네. 어떻게 되나요? 61,300원에 15%입니다. 네, 61,300원에 15%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네. 가자, 지금 많이 물리셨는데, 매매하신 이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롱인더를 제가 휴대폰 필름에 한 대 사서 들어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 들어간 지 오래되셨구나. 예, 그랬더만은 단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 이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될지 아니면은 이대로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세세한 상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현재 많이 손실 중이신데,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뭐 앞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면 이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수소 연료전지 핵심 소재 멤브레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통과를 시켰다는 이야기죠. 이 예산이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테마나 개별 종목 쪽으로 이제 뭔가 푸시가 나와야 되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약달러 기조 때문에 대형주를 샀고 기관들이 대형주를 못 샀던 그런 기관들이 이 스몰캡을 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큰 손들은 최근에 보면 활동을 잘 안 해요. 그 이유가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이 문제 때문에 활동을 잘 안 하는데 연말 넘어가고 내년 연초가 올수록 이제 정부의 정책 기대감 때문에 움직임이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죠. 최근에 정부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곤두박질 치고 있죠. 또 뭐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해서 약간 좀 정부가 좀 입지가 좀 낮아지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쨌든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수소 관련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아진다. 다만 이 종목은 좀 약간은 좀 움직임이 좀 덜 나오는 그런 종목이긴 해요. 근데 61,300원이라면 약간 좀 물려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제 바닥권이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기다리신다면 그래도 적어도 뭐 5만 원대까지는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려 있는 가격을 반드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언제 샀으면 물려 있는 가격을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이 좀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대신 한 5만 원 넘어서고 또 6만 원 넘어서면 이제 매물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5만 원 정도 오면 3분의 1 정도 줄여주시고 한 6만 원대 오면 또 전량 또 교체 매매를 통해서 더 좋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듯 합니다. 네, 상승 탄력이 아직 남아있는 종목이고 5만 원대로 올라오면 비중을 3분의 1 정도로 줄이고 6만 원대에는 전량 매도를 하는 게 어떠냐는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실까요, 어머님? 네, SK이노베이션이요. SK이노베이션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매수가는요 187,000원이요. 비중은 20%예요. 네, 187,000원에 비중 25%입니다. 맞죠? 네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어머님? 제가요 이걸 더 가격이 합당하면 그리고 전망이 있으면 더 매수하려고요. 네,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요? 네, 네. 네, 대표님에게 빠른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어제장에 SK이노베이션이 1.82%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추가 매매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이 움직이려면 정제 마진이 좋아져야 되거나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가 많이 좀 올라가는 재고 평가이익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가가 좀 하락을 해서 상승을 하면서 재고 평가 이익은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유가가 보통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이 정제 마진도 뭐 개선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유가가 계속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안 좋아졌었는데 그런 수요가 회복이 되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50달러나 조금 더 보면 55달러까지는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다는 이야기죠. 다만 추세적으로 타고 가기에는 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그 친환경 정책 쪽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정책 쪽으로 좋기 때문에 화석을 연료들은 좀 상승이 제한된다는 이야기죠. 특히나 최근에 지금 이란하고 다시 핵 협정을 맺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란이 어떤 청구서를 들이밀겠어요? 야, 그럼 우리 그동안 원유 수출 못했는데 좀 수출하게 좀 해줘.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유가가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다. 단기적으로.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유가 정책을 펼칠 수 있으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 탄소 재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분쟁을 일으키서든 어떻든 고유가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이 좀 유가 상승분을 많이 반영을 시켰는데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1, 2주 안에 상승이 안 나오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 10만 원 아래로 빠지게 되면 그때는 성장 동력을 단기적으로 잃고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조정은 뭐 길어봐야 뭐 한 달 전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25%고 18만 7천 원이니까 얼마 물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강한 상승이 안 나오게 되면 비중을 뭐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줄여가지고 오히려 흔들어 줄 때 뭐 한 16만 원대 요런 때 내려온다면 오히려 이제 저점 매수로 감안하는 게 좋겠다. 정리를 해보면 큰 흐름은 좋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으니까 다음 주 이후에 강하게 못 올라가면 그리고 18만 원 아래로 빠지게 되면 비중 조절을 해서 저점 매수를 감행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다음 주 내로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비중을 줄이라는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실까요? 저는 제일약품 86,000원에 네. 30%입니다. 네, 제일약품 86,000원에 30% 맞죠? 네네. 네, 매매하신 이유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화이자 관련주로서 지금 샀는데 하락폭이 너무 많이 큰데 네. 순환매를 지금 어떻게 좀 보기가 어렵겠는지 어떻게 네. 보시는지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도움받고자 통화드렸습니다. 네,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고 대응 전략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현재 손실 중이신데 어머니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네. 제일약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86,000원이죠. 네. 지금 많이 내려는 왔어요. 이제 화이자에 대한 모멘텀은 좀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이제 추가적으로 뭐 화이자 모멘텀이 좀 장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해서 뭐 화이자 그 백신이 뭐 좋아지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영하 70도로 이제 보관을 좀 해야 되니까 이런 약간 좀 안 좋은 점이 있고 그다음 보통 이 주가들은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 뭐 원료를 공급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누가 뭐 인맥적으로 뭐 한국 화이자 부사장이 뭐 임원으로 이루었다 이런 부분은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지만 너무 또 걱정할 필요는 없고 한번 단기적으로 조정을 눌러줬는데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건 이제 반드시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가격적으로는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보통 주가가 조정을 받으려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래 조정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조정의 3요소입니다. 근데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거래 조정도 받고 있고 기간 조정도 좀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앞으로 한 2, 3주 정도는 기간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간 조정을 받으면 이제 반등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반등을 시도하면 보통 여기 흘러내린 고점까지 반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이 가격 정도 한 8만 5천 원 정도 여기까지 오면 그래도 비중을 많이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만 6천 원이 매수 가격이니까 이때 그냥 봐가지고 여기까지 온다면 다 줄여주시는 게 좋은데 근데 거기까지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그럴 때 저는 이제 나중에 여기까지 올 거라고 기다렸다가 안 오면 많이 또 서운하고 허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8만 원대 또 8만 5천 원대 넘어서면 비중을 줄여주시는데 지금은 이제 좀 물려 계시니까 조금 더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기다렸다가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좋을 듯 합니다.